시간에는 3차원 강체 운동 여섯 번째 강의로 페니의 세차 운동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그 예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그 2018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문제인데 문제 한번 먼저 좀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각속력 오메가로 회전하는 질량이 m인 바퀴가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바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손 쪽 각운동량이 아랫방향, 각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이제 이게 지금 이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이 축이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Z축하고 바퀴축 사이의 각이 120도로 일정하게 유지,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 바퀴축의 위쪽 끝은 원통좌표기의 원점에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은 방위각이고 그다음에 O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D. 문제가 이제 O에 대해서 총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의 크기하고 방향을 구하고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 오메가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이제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가 9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3차원 강체 운동에서 배운 그 지식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이제 뭐 오일러 앵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좀 더 복잡한 스텝을 거칩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3차원 강체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반 물리에서 배운 그 수준의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토크다 어떤 바퀴가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퀴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바퀴를 이제 바퀴축을 들고 있고 이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바퀴가 이렇게 오른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속도하고 각운동량은 지금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금 이 들고 있는 사람의 왼쪽으로 즉 각속도하고 각운동량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좀 힘을 가해가지고 이제 바퀴 축을 위아래로 좀 누르고 있는 왼손으로는 아랫방향의 힘으로 오른손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토크가 가해지게 됩니다.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F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그 작용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R 그 다음에 요 작용점에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F라고 하면 R 크로스 F 여기서도 이제 왼쪽으로도 R 크로스 F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토크는 이 사람의 몸의 중심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크는 앵귤러 모멘텀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각운동량이 작용하는 지금 상황에서 힘을 가해서 토크를 작용을 하게 되면 외력을 가해가지고 토크를 작용을 하게 되면 토크는 항상 앵귤러 모멘텀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운동량의 크기는 안 변한다 이럽니다. 각운동량의 크기는 안 변하지만 토크를 작용하게 되면 토크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으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크기가 안 변한다고 해서 각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토크가 각운동량의 수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기는 안 변하지만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각운동량에는 수직하지만 각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는 나란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각운동량의 방향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퀴를 확 돌면 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안 변하지만 바퀴가 싹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퀴가 이제 싹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각운동량의 크기는 안 변하지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크기는 파란색 화살표가 녹색 화살표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토크의 방향으로 각운동량이 변화됐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토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L 플러스 델타 L만큼 델타 L은 요 변화량이 되겠죠. 델타 L은 두 벡터의
차이에 해당되는 게 가군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그 가군동량의 변화량은 토크의 방향과 나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안 변하지만 가군동량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를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팽이가 돌고 있어요. 팽이가 빙글빙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하는데 이 자전 각속도가 오메가, 그 다음에 가군동량의 자전에 의한 앵귤러 모멘텀이 지금 주황색 화살표 방향이 이제 가군동량의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크라고 하는 거는 팽이가 이 Z축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팽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mg의 외력이 작용을 하는 거,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토크가 작용을 해서 R 크로스 F, R 크로스 F는 mg인데 R 크로스 F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R과 mg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토크의 방향이 이제 주황색 화살표, 짧은 화살표로 해서 토크 타우를 썼고 타우는 이제 R 크로스 mg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 R과 mg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해서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면에 이 지금 스크린에 어쨌거나 들어가는 방향이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토크는 R 크로스 mg고 R 크로스 mg를 하게 되면 Rmg의 사인 세타가 크기잖아요. 방향은 결정이 됐고 크기는 R과 mg가 이루는 각이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가 되겠고 R과 mg가 이루는 각은 파이에서 180도에서 세타를 빼준 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R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RMG 사인 세타인데 토크가 작용을 하면 가군동량의 이 경우는 크기는 안 변하지만 가군동량이 세차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토크라고 하는 거는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량. 그래서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R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럼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놈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 가군동량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토크에 의해서 가군동량 벡터가 여기 주황색인 벡터가 이 점선 방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 이제 이 가군동량이 요만큼 로테이션을 하게 된 거죠. 요만큼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가군동량의 변화량이 요게 dl인데 dl은 타우의 dt 그다음에 이 dl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세차 운동 가군동량이 계속 토크가 작용되면서 얘가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돕니다.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는 자전을 하면서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공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그때 이제 가군동량은 요 원운동한 Z축에 대해서 세차 운동하는 가군동량 벡터의 성분이 요 L의 사인 세타 성분이죠. L 사인 세타가 요 지금 그림자 요 놈이 만드는 원궤도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놈이 가군동량 벡터가 이렇게 점선으로 옮기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가군동량 벡터가 이렇게 요 점선을 따라서 옮겨진 거잖아요. 그때 변화량이 dl이고 dl은 타우 dt지만 요 dl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그게 요 l의 d phi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d phi L 사인 세타의 d phi 부채꼴의 원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L 사인 세타의 d phi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만큼의 dl의 크기는 L 사인 세타의 d phi가 됩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요 dl 자리에 L 사인 그러면 이제 d phi를 볼게요. d phi는 L 사인 세타 분의 dl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 d phi의 크기는 L 사인 세타 분의 dl이 되고 요 dl의 크기는 우리가 RMG 사인 세타의 dt니까 여기 이제 RMG 사인 세타 dt 나누기 L 사인 세타 하면 요 사인 세타 그 앵글이 뭐든지 간에 이 앵글 세타에 상관없이 그 d phi는 L분의 RMG dt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는
이 dφ 방위각의 시간 변화량 dφ dt가 되고 dφ dt를 해주면 L분의 RmG. 그 다음에 이 앵귤러 모멘텀은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강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 자전 각속도. 그래서 오메가는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고 이 밑에 있는 오메가는 이 팽이가 강체의 자전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강체의 자전 L은 I 오메가. 그래서 이 강체의 자전 각속도와 팽이의 세차 운동 각속도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 오메가 분의 RmG. 이게 이제 팽이의 자전하는 세차 운동의 각속도가 됩니다. 이거 하고 이 팽이의 운동과 이 자전하는 바퀴가 자전하면서 토크를 받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하는 그 바퀴의 앵귤러 모멘텀하고 각속도는 지금 이쪽 아랫 방향으로 두 개가 다 이제 아랫 방향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외력을 받죠. 외력이 바로 중력이 됩니다. 중력을 받아서 토크를 받게 되죠. 토크는 이제 R 크로스 회전축으로부터 이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그래서 그걸 이제 R이라고 하면 R 크로스 F. 그래서 RF를 내면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이 바퀴의 이 바퀴 면,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의 수직한 방향,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바퀴의 면과 나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토크를 봐서 R 크로스 F는 이런 토크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토크의 크기는 RmG, R 크로스 F니까 RmG 사인 둘 사이의 사이값 5에서부터 질량심까지의 거리가 D라고 했죠. 그래서 D하고 MG가 이루는 각이 요게 이거 이제 120도가 아니라 이건 60도네요. 그래서 DMG의 사인 세타. 요 D는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심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이게 토크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DMG 사인 60도가 되고 방향은 어느 방향? 방향은 지금 지금 요 원으로 따지면 이 원의 접선 방향 이쪽 접선 방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죠? 요 삼각형이 이루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퀴의 방향이 되고 각속도 오메가를 보게 돼. 그러니까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는 오메가 P는 dt분의 dφ 이렇게 되죠. 세차 운동의 각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게 각운동량 크기의 사인 성분이 L 사인 세타가 되고 그 접선 방향의 크기가 각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세차 운동을 하겠네요. 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DL은 L 사인 60도 곱하기 dφ 이게 이제 각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죠? 접선 방향의 각운동량의 변화량이 L 사인 60도 dφ 팽이 운동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dφ는 어떻게 되냐면 dφ는 L 사인 60도분의 dl이 되고 dl은 dmg 사인 세타 곱하기 dt가 되니까 이 세타가 사실은 별로 이 60도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파이 각속도의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의 관점에서는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캔슬되니까 DMG 나누기 L의 DT 이렇게 돼서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 P 얘는 dφ dt가 되고 얘는 이제 L분의 DMG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바퀴의 관성 모멘트, 바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성 모멘트의 L은 I 오메가고 I는 mr 제곱이 되니까 이제 이 바퀴의 질량이 하고는 상관없이 스몰 m은 다 캔슬되고 오메가의 r 제곱분의 dg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바퀴의 관성 모멘트가 mr 스몰 m 곱하기 반지름 m 바퀴의 반지름의 제곱이라서 각속도 그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 r 제곱분의 요 바퀴에서 회전축에서부터 바퀴까지의 거리 d 곱하기 중력 가속도 요게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Z축이겠죠. 뭐 이게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했죠. 그 아랫 방향이 아니고 G축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강체의 세차 운동, 팽이던 바퀴던 강체의 세차 운동은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배우는 3차원 강체 역학의 그런 복잡한 관계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